안녕하세요. 한평행복입니다. 오늘은 제 스토리 15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15번째는 제가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영상을 켜보았네요. 저는 결혼을 다른 친구들보다 좀 일찍 하게 되었거든요.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6개월 만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.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어가지고 기쁜 마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들뜬 마음이 되게 강했었는데 이제 임신 8개월 만에 의사가 갑자기 산모한테 양수가 너무 많아서 애기들이 이렇게 좀 놀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는 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양수를 좀 빼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, 저한테. 그래서 저번 달에 한 산모가 양수가 많아서 1000cc를 빼고 나니까 그 애기들이 정말 잘 놀고 잘 순산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애들을 위해서 그 양수를 빼기로 했거든요. 근데 이 양수를 빼려고 하면 정자세로 누워가지고 8시간을 빼는데 막 배는 불러있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. 막 아프기도 아프고, 그리고 이제 주사 바늘이 굵은 게 들어가니까 이 애기들도 좀 많이 놀란 것 같고요. 이 주사 바늘이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그걸 넣는데 애들 둘이가 쌍둥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. 이 주사 바늘 때문에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그게 초음파에 다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빼면 괜찮다라고 말씀하셔서 8시간을 해가지고 뺐는데 애기들이 정말 더 잘 노는 거예요, 다른 날보다는. 그래서 한 빼고 난 다음에 한 20분쯤 지났는데 갑자기 막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막 소변처럼 뭐가 밑에서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애를 처음 임신하고 처음 낳다 보니까 이게 뭐 양수가 쏟아지는 것인지도 몰랐거든요. 그런데 간호사에게 말씀하니까 큰일 났어요 하면서 산모가 그때부터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. 막 병원에서 갑자기 저를 막 이렇게 분만실로 막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당시 그게 분만실인지 모르고 실려갔는데, 그래가 막 의사하고 막 간호사들이 막 너무 분주한 거예요. 막 바쁘게 막 설치시고. 내가 배가 또 막 너무 아파가지고 처음으로 애를 놓다 보니까 애 놓는 걸 막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. 막 배도 막 뒤틀리고 아프고, 태어나서 그런 고통을 처음 느껴보는 거라 가지고. 그래 이제 한 간호사한테 물었어요. 그 이제 의사가 이 산모가 너무 충격받으니까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 거예요. 이 산모한테는 지금 자궁이 100% 열려서 애들이 지금 낳으려고 하는 그거를 말하지 말라 그랬다 하더라고요, 의사가. 산모 괜히 충격받는다고. 그래서 저는 그 간호사는 이제 갓 교대 받고 왔는 사람이라 가지고 모르고 저한테 말을 해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. 배가 이제 애가 이제 밑에서는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통이 막 더 못 견디겠는 거예요. 너무 아파가지고. 그래가지고 막 의사 보고 붙잡으면서 저 아파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면서 수술시켜 달라고 막 애원을 했거든요. 도저히 배가 아파서 저 애를 못 놓겠다 하면서.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수술해가지고 애를 놓으면 다음에 애 낳았을 때는 또 수술해야 된다고, 안 된다는 그런 거예요. 그냥. 그리고 또 그 병원에서는 파티마 병원인데 대구에서
그래도 조금 일반 병원보다는 좀 큰 병원이라 가지고 그 병원이 지금 그냥 준종합병원이거든요. 거기서는 또 애를 수술시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또 병원이라 가지고 종교적인 그런 병원이라서 가톨릭 병원인가?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싫어해요. 그래서 그 파티마 병원에서는 무조건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수술은 거의 안 시켜요. 수술은 정말 뭐 산모가 곧 죽기 직전일 경우에는 수술을 시켜주는데 거의 안 시켜주는 그런 병원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막 애들이 갑자기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주사바늘이 뱃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자궁 밑으로 다 내려오게 된 거예요. 그 주사바늘에 의해서 너무 놀래가지고. 그래가지고 자궁문이 열리면서 애를 자연분만하게 됐는데 애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의사가 배를 눌러서 한 명은 빠져나왔는데 두 번째는 배 위로 도망을 가버렸는 거예요. 막 갑자기 자기는 태어날 때가 안 됐는데 막 사람들이 배를 눌리면서 자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이 애가 놀래버려가지고 배 위로 막 도망 와가지고 또 의사 2명이 와가지고 다시 배를 누르고 간호사들은 팔다리 잡고 하여간에 막 난리를 쳐가지고 겨우 막 애를 그래가 낳거든요. 낳는데 애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 폐가 9개월쯤 되면 다 생성이 되거든요. 근데 또 저는 쌍둥이다 보니까 일반 한 명에서 나눠졌으면 한 명에서 그냥 태어났으면 이 애가 8개월 돼도 살 수가 있었는데 쌍둥이다 보니까 한 몸에서 2개가 나눠주다 보니까 폐가 조금 거의 생성이 안 된 거예요. 그러니까 폐가 없이 태어났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인큐베이터에서 한 3일인가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또 첫애라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슬퍼할 시간이 없었어요. 그때는. 그래가지고 남편이 막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. 그 당시 애 둘이를 데리고 또 사망신고까지 해야 되고 또 애 둘이를 그러니까 뭐지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사망신고까지 했어야 했고 애를 둘을 갖다가 화장터에 가갖고 화장까지 해야 되니까 신랑이 막 질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신랑이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우리 인생에는 절대 이제 애를 갖지 않겠다고. 우리 애 놓지 말고 둘 다 행복하게 우리 둘이만 잘 살자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믿고 진짜 우리 둘이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가 쌍둥이가 잘못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7년 동안 저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제 남편도 열심히 회사를 다녔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보고 7년 동안 뭐 좀 지쳤는지 시어머니께서도 계속 애를 낳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애가 안 들어섰어요. 자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. 자연 임신이. 그래가지고 제 남편이 7년 동안 침묵을 깨고 저에게 애를 금방 태어났는 애를 입양을 하자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. 남편이 애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입양까지 하자고 말을 하니까 저는 너무 좀 충격이었거든요. 평상시 애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애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남편 보고 아니 나는
내 애를 키우면서도 말 안 들으면 엉덩이도 때리고 등짝도 때려야 되는데, 남의 애를 데리고 와서 키우면, 내가 만약에 그 애를 사랑으로 키웠다 하지만 말 안 들을 때는 등짝도 때리고 엉덩이도 때려야 되는데, 걔가 나중에 가서 당신이 나의 부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엉덩이도 때리고 등짝을 때린 거 아니냐고, 나는 그 원망을 듣기가 싫다 그랬거든요. 애를 키우면서 엉덩이 한 대, 등짝 한 대 안 때리는 부모가, 요즘 시대에는 절대 때리서는 안 되죠. 요즘은 꿀밤 한 대 때려도 경찰에 신고돼가지고 경찰이 집 찾아오거든요. 정말 제 친구가 저거 딸내미한테 꿀밤 한 대 때린다고 손을 올렸는데, 이 딸내미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애한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셨다고 신고가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많이 웃었거든요. 아니 얼마나 그래가 얼마나 철이 없는 딸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많이 웃었었어요. 제 친구들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. 그래서 제 친구는 두 번 다시 자기 딸내미한테 혼만 내지 굴밤도 안 때린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남편 보고, 나는 절대 내 애가 아닌 애를 키울 수가 없다. 그래가지고 이제, 그리고 애를 혼내지 않으면서 키울 자신이 없다. 맨날 오냐 이렇게는 못 키우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남편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, 그런 와중에 갑자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딱 임신이 된 거예요. 결혼 이제 7년 만에. 제가 결혼은 25살에 했는데 애가 좀 늦어요. 나이에 비해서. 우리 쌍둥이만 성공을 했다면, 그 쌍둥이 지금 나이가 28살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쌍둥이를 실패를 보다 보니까 애가 늦어서 이제 큰아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. 이 첫째를 딱 임신을 했는데, 이제 저는 다음 생에는 여자를 안 태어나기를 진짜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. 애를 임신하는 것도 잘 안 됐지만 애가 뱃속에서 나오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뱃속에서 임신을 했는데 10달을 못 버틸 정도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. 평상시에 제가 되게 건강한 사람인데 임신을 딱 하니까 갑자기 혈압 당뇨가 오더니 혈압이 막 200씩 넘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막 700씩 넘어가고, 어쩔 때는 막 800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뱃속에서 애를 못 키우겠고, 의사도 저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산모 애가 뱃속에서 죽으니까 그냥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자고 그랬거든요. 다음에 몸 좀 건강했을 때 다시 임신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저희 남편이 의사쌤 무슨 말씀이냐고, 저희는 목숨 걸고 애를 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. 그 의사가 아니 산모를 생각해 주셔야지, 지금 산모가 혈압이 800이 넘어갔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뱃속에서 애가 죽어버려요. 숨을 못 쉬어서. 그리고 산모는 식물인간이 돼버린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면 뱃속에서 키울 만큼 키워보고 안 되면 저희들이 수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애가 제가 임신하자마자 병원에 바로 입원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10달 동안 배에 있으면서 아기가 조금이라도 안 움직이면 태동 검사하러 밑에 내려가야 되고, 사람을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. 진짜 조금이라도 안 움직이면 간호사들 쪼르륵 와가지고 막 급하게 또 응급실로 데리고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또 막 검사하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. 제 10개월을 이제 다 보내고, 이 아기가, 우리 아들내미가 뱃속에서 진짜 잘 자라 주었거든요. 그래서 다행히
10달 동안 잘 버텨줘가지고 났는데, 해필이면 이제 제 교수님도 특진으로 해가지고 그분이랑 그 다음날 애를 놓기로 했는데, 애 놓을 때 돼가지고 이제 다시 예약을 잡고 의사쌤하고 아침 9시 반에 수술을 시간을 잡아놨는데,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가 뭐가 그리 급한지 새벽 2시에 양수가 터져갖고 머리가 이렇게 반쯤 나온 거예요. 근데 해필이면 제 교수님이 그날 경주에 학회가 있어가지고 학회에 갔다가 그 다음 아침에 바로 이제 우리 아들내미는 또 동산병원에서 났거든요. 동산병원이 애를 좀 잘 이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죽은 애도 잘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걸 들어가지고 제가 동산병원으로 오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이 해필이면 그날 학교라 가지고 경주에 가 계셨는데 애는 또 새벽 2시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그 밑에 있는 교수가 그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갑자기 경주에서 못 오신다는 거예요, 새벽에.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도 혈압이 갑자기 애를 이제 머리가 살짝 보이더라고요, 골반에서. 근데 이렇게 골반이 좀 작다 보니까 그게 걸려갖고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. 못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힘을 줘서 애를 놓겠다고 그 교수님한테 걱정하지 말라 하면 힘을 막 주고 있는데 혈압이 갑자기 800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또 특진 교수님 밑에 있는 교수님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전화를 한 거예요. 그 특진 교수님한테, 그분한테 산모가 지금 혈압이 800이 넘어갔다 이러니까 이 교수님이 바로 단칼에 배를 째라 이리 된 거예요. 근데 원래 무통 이런 거 다는 거는 사실 아침 9시가 돼야지 문을 열어주거든요. 그게 마약 성분이기 때문에, 마약의 약이기 때문에 절대 안 다뤄져요. 이렇게 뭐 새벽에 애를 낳든지 물 낳든지 수술을 하든지 무조건 아침 9시에 문 열을, 법적으로 이게 정해진 시간이 아침 9시에 문 열리기 때문에 저는 진통제 없이 바로 배를 째가지고 알을 낳는 케이스거든요. 근데 이 한마디에 의사가 갑자기 수술 준비 이래가지고 이제 의사들하고 간호사들하고 바로 배를 짠 거예요. 배를 째가지고, 근데 이 의사가 된지 별로, 그러니까 이 의사가 여자 의사였는데 경험이 별로 없으신 그런 분이셨거든요. 근데 제가 특진했는 그 의사분은 너무너무 유명한 그런 의사분이신데 그분한테 차라리 수술했으면 제가 괜찮았을 텐데 경험도 좀 부족한 이분한테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배를